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진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5년간 식물인간이었던 한 남자가 깨어났는데 그 순간 그의 아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죽음을 바랐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말이죠. 왜일까요?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깨어나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한낱 간병인인 저를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법적인 부부가 사랑일까요? 아니면 생사의 기로에서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이 사랑일까요? 54세에 찾은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화 잔혹한 진실.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54세예요. 간병인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에서 저는 5년째 같은 환자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강민우 씨 55세. 재벌 2세였죠. 5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저는 그분의 곁을 지켰어요. 몸을 닦아드리고 마사지해드리고 영양주사 맞는 걸 도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대화를 했어요. 민우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정말 예뻐요. 깨어나시면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의식 없는 사람한테 왜 계속 말을 거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들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한 달 만에 그분의 아내가 나타났어요. 박세영 씨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늘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분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마치 짐을 정리하러 온 사람처럼요. 간병인 분이세요? 네, 이수진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박세영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보, 차라리 빨리 가세요. 이렇게 질질 끄는 게 뭐가 좋다고. 5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세영 씨가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자기야, 곧 정리될 거야. 상속받으면 우리 결혼하자. 응, 나도 이제 지쳤어. 빨리 끝내고 싶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박세영 씨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남편분께 죽으라고 하시다니.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박세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해요? 당신은 그냥 간병인이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저는 5년 동안 이분을 돌봤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뭐요? 그건 당신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그냥 간병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박세영 씨가 나간 후 저는 민우 씨 곁에 앉아서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민우 씨,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때였어요. 민우 씨의 손을 잡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느껴졌어요. 민우 씨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눌렀던 거예요. 민우 씨? 민우 씨 들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죽음을 바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민우 씨를 어떤 마음으로 돌보고 있었는지를요. 이화 작은 신호.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민우 씨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우 씨, 어제 손을 움직이셨죠? 제가 느꼈어요. 아침 7시 평소처럼 인사를 드리며 몸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또 있었어요. 이번엔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민우 씨, 민우 씨 들리시면 다시 한번 눈을 깜빡여 주세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어제부터 미세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요? 손가락 움직임이랑 눈꺼풀 떨림이요. 김 선생님은 민우 씨를 간단히 체크해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간병인분 5년이나 돌보시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뇌파 검사상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족분들께 괜한 희망을 주시면 안 되죠.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조차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변하고 있다고요. 오후 3시쯤 박세영 씨가 또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남자였어요. 간병인분, 잠깐 밖으로 나가 계세요. 박세영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갔죠. 하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나 지겨워 죽겠어. 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려면 빨리 좀 해. 난 더 이상 숨어 다니기 싫어. 저는 충격받았어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때 병실 안에서 박세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의사들도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간병인도 그만 보내고 이제 정리해요. 5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0분 후 그들이 나왔어요. 박세영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간병인분, 다음 주부터 더 이상 오시지 마세요. 네? 왜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환자분이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고요. 그 남자도 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부인 말씀 들으셨죠?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이라고요? 저는 희망 고문을 한 게 아니라 희망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민우 씨 곁에 앉았어요. 민우 씨, 저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민우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5년 동안 돌보면서 서서히 마음이 기울어졌던 거예요. 간병인이 환자를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매일 같은 사람을 돌보고 매일 대화하고 매일 그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가족마저 포기한 사람을 혼자서 지켜보고 있으면 더욱 애틋해지는 거고요. 민우 씨, 저만이라도 당신을 믿을게요. 꼭 깨어나세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때였어요. 민우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 씨? 지금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정말 작은 소리로 거의 숨소리 같았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들리세요?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우 씨가 정말 깨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뭘까요? 54살에 찾아온 이상한 마음.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다음 날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우 씨의 반응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으면 가끔 힘을 주는 것 같았고 제 목소리에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도 자주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의사도 간호사들도 심지어 동료 간병인들도. 수진 씨,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마세요. 5년이나 돌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저 혼자라도 믿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3화 첫 번째 깨어남.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2023년 4월 15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민우 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호흡이 평소보다 깊어 보였고 얼굴색도 좀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 씨,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혹시 그때였어요. 민우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뚜렷하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민우 씨? 민우 씨 들리세요? 그리고 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우 씨의 눈이 천천히 떠졌거든요. 처음엔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아기 같았죠. 하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민우 씨, 민우 씨 정말 깨어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민우 씨가 입을 움직였어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았죠. 물. 네. 잠깐만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급하게 물을 떠다가 조금씩 입에 넣어드렸어요. 민우 씨가 천천히 삼키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의 첫 마디였어요. 당신이 지켜줬구나. 민우 씨, 5년 동안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목소리가.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매일 한 얘기들, 책 읽어드린 것들, 모든 게 다 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수진 씨, 이름이 수진이죠? 네, 이수진이에요. 예쁜 이름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세영 씨가 들어왔거든요. 간병인 해고건으로 병원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깨어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박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죠. 민우 씨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너 박세영이지? 박세영이라고요? 자기 아내를 박세영이라고요? 여보, 나야. 세영이야. 깨어났구나. 박세영 씨가 다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5년 동안 몇 번이나 왔었어? 그게 바빠서. 아, 바빴구나. 뭐가 그렇게 바빴어? 민우 씨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의식이 없었지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보, 오해하지 마. 오해. 죽으라고 한 게 오해야? 박세영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리고 다른 남자 얘기도 들었어. 상속받으면 결혼한다고 했지?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우 씨가 다 듣고 있었다니. 여보, 그건 정말 오해야. 됐어. 민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말해봤자. 그리고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를 진짜로 지켜준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박세영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간병인 주제에 뭘 했길래? 주제. 민우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5년 동안 매일 와서 돌봐준 사람한테 주제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아내 주제에 남편이 죽기를 바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보, 나는 이제 너를 내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아. 폭탄 선언이었어요. 박세영 씨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나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과 어떻게 부부로 살 수 있겠어? 잠깐, 진정해.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5년 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제정신이야,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어.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박세영 씨 앞에서 이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민우 씨,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고요. 박세영 씨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야, 간병인 년아. 내가 뭘 했어?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영아, 민우 씨가 소리쳤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 수진 씨는 나를 살린 은인이야. 은인. 간병인이 은인이라고? 그래, 너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야. 그 순간 박세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좋아.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지. 하지만 현실을 봐. 난 당신의 법적인 아내야.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라 수진 씨야. 어쨌든 간병인은 간병인이야. 신분을 알고 처신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분이요? 그럼 아내로서의 신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 동안 남편을 방치하고 죽기를 바라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아내 말이에요. 뭐라고? 박세영 씨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가 막았어요. 그만해. 이제 정말 끝이야. 여보.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민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라 제 곁에 있어줄 사람으로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박세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4살에 찾아온 운명. 정말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화 균열의 시작. 민우 씨가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죠. 정말 기적이에요. 5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김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우 씨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걸요. 물리치료가 시작되었어요. 5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다시 깨우는 과정이었죠. 수진 씨, 제 팔 좀 잡아주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민우 씨의 손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물컵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 손을 꽉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5년 전보다 더 따뜻한 손이에요. 뭐라고요? 당신 손이요. 5년 전에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죠. 민우 씨, 정말이에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세상이, 사람들이, 특히 당신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세영 씨가 들어왔는데 이번엔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여보, 변호사 선생님이 왔어. 민우 씨가 차갑게 박세영 씨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당신 정신 상태를 확인하려고. 5년 동안 의식불명이었으니까 법적으로. 내 정신 상태? 민우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성이 문제 아니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강민우 씨 부인께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죠. 갑작스럽게 깨어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판단이라.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세영아, 우리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기억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차갑고 무미건조했어. 사랑이 없는 계약 결혼 같았지. 여보, 아이들도 크고 나서부터 우리는 남남이었어.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고. 민우 씨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무슨 소리야? 간병인한테 빠진 거야? 빠진 게 아니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거야. 정신 차려. 당신은 재벌가 사람이야. 간병인 따위와. 따위? 민우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따위가 5년 동안 나를 지켰어. 너는 뭘 했어? 나는 너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지. 변호사가 말했어요. 강민우 씨 진정하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문제도 있고. 재산. 민우 씨가 웃었어요.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구나. 역시. 여보, 그게 아니야. 나는 됐어. 이제 알 것 같아. 10분 후 변호사와 박세영 씨가 나왔어요. 박세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간병인 주제에 선을 넘고 있어. 조심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놓지 마. 당신은 그냥 간병인이야. 신분을 알아.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우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우 씨 괜찮으세요? 수진 씨 앉아요. 민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간병인일 뿐이에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박세영 씨의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간병인이라고요? 네. 저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민우 씨는 환자이시고. 그만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5년 동안 매일 와서 돌봐준 게 단순히 일이었어요? 그건 매일 책 읽어주고, 대화하고, 손 잡아주고. 그게 다 돈 때문이었다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일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졌거든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요.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우 씨, 제가 왜 간병인이 되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제 과거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민우 씨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저는 원래 평범한 주부였어요. 결혼한 지 15년 된 평범한 아내였죠. 그랬군요. 제 남편도 민우 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민우 씨의 눈이 커졌어요. 8년 전 일이에요. 술 취한 운전자가 들이받았죠.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저는 1년 동안 간병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매일 말을 걸고 마사지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너무 후회했어요.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래서 결심했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자고. 그래서 간병인이 되신 거군요. 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간병인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죠. 민우 씨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민우 씨를 처음 맡았을 때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제가 남편에게 못다한 걸 민우 씨에게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꼭 깨어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단순히 남편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정말 민우 씨 자체를 위해서 돌보고 있더라고요. 수진 씨, 5년 동안 매일 보면서 마음이 생겼어요. 깨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처음엔 직업적인 사명감이었는데 나중엔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었어요. 민우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래서 박세영 씨 말이 틀렸어요. 저는 단순히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민우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수진 씨.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요. 제가 민우 씨에게 짐이 될까봐. 민우 씨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까봐. 민우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민우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감정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껴졌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남인 민우 씨, 그리고 저를 미워하는 박세영 씨. 이 사랑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화 금지된 감정. 민우 씨의 고백을 들은 후 저희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기류가 흘렸어요. 수진 씨, 오늘 물리치료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혼자서도 휠체어에 앉으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의 대화도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더 따뜻해졌거든요. 수진 씨, 네.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손을 내밀었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우 씨, 5년 동안 꿈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박세영 씨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죠. 뭐야, 이게? 박세영 씨가 소리쳤어요. 간병인이 환자랑 손을 잡고 있어? 이게 뭔 짓이야? 민우 씨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박세영 씨를 바라봤어요. 뭔 짓이라니? 손 잡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뭐가 아니라고? 당신은 유부남이야. 그리고 저 여자는 간병인이라고. 그래서? 민우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정신 차려. 5년 기다린 내가 바보였네. 박세영 씨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5년 기다렸다고? 너 민우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언제 기다렸어?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기다리는 거야? 그건 바빠서. 바빴다고?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이제 알겠어.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일어나세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세영아, 내가 내 죽음을 바랐다는 거 알고 있어. 뭐라고? 내가 의식이 없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다 들었어. 박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오해. 차라리 빨리 죽으라고 한 게 오해야? 그건 그때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민우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노가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매일 온 사람은 수진 씨야. 너는 뭘 했어? 너는 다른 남자랑 놀아놨지. 그 순간 박세영 씨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5년 동안 시체 같은 남편을 기다리라고? 나도 여자야. 나도 살아야 한다고. 시체 같은 남편이라고? 민우 씨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어요. 그래. 맞아. 시체나 다름없었어. 그럼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야. 박세영 씨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상속받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왜 깨어났어? 왜? 저는 충격받았어요. 설마 저런 말을 정말로 할 줄은.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들었죠? 이게 내 아내의 진심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였죠. 세영아?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3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박세영 씨와 함께 왔던 그 남자였어요. 민우 씨가 그를 바라봤어요. 누구야? 이 남자는? 박세영 씨가 당황했어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 남자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박세영 씨의 연인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연인? 민우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의식불명인 동안에 연인을 만들었다고? 3년 됐어요. 그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만났는데 사랑하게 됐죠? 위로라. 민우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그래.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사랑을 했구나.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우 씨가 박세영 씨를 바라봤어요. 미안할 게 뭐야? 내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 아내를 3년 동안 만나면서 내가 죽기를 바랐겠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지? 그 남자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민우 씨가 박세영 씨에게 돌아섰어요. 세영아,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이라는 거야? 우리 결혼이. 이혼해. 이혼? 박세영 씨가 소리쳤어요. 미쳤어. 갑자기 왜 이혼을 말해?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3년 전에 끝났던 거야.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이야. 여보, 진정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우리는 부부라고. 부부?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부부는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가 내 진짜 동반자야. 박세영 씨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간병인 따위가 동반자라고? 웃기지 마. 따위라고 또 했네. 민우 씨의 목소리가 위험했어요. 그 따위가 5년 동안 나를 지켰어. 너는 3년 동안 바람 피우고 있을 때 말이야. 당신도 지금 바람 피우고 있잖아. 이건 바람이 아니야. 진실한 사랑이야.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제가 이혼하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박세영 씨의 증오 어린 눈빛, 그 남자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민우 씨의 간절한 눈빛. 54살에 찾아온 이 사랑. 정말 받아들여도 될까요? 민우 씨.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세영 씨가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6화 전쟁의 시작.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박세영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원에 나타났거든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우 씨 회사의 법무팀까지 함께 왔어요. 강민우 씨, 이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민우 씨가 차갑게 반문했어요.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신 상태로는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내 정신 상태? 5년간 의식불명이었던 분이 갑자기 깨어나서 이혼을 운운하는 것은 박세영 씨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지금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 간병인한테 홀린 거야. 홀렸다고? 민우 씨가 웃었어요. 누가 누구를 홀렸는지 모르겠네. 3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그건 다른 문제야. 박세영 씨가 소리쳤어요. 어쨌든 이혼은 안 돼.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 결국 핵심이 드러났어요. 재산이었어요.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갔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어요. 세영아,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나는 20년 넘게 당신 아내였어. 권리가 있다고. 권리. 바람 피우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됐어. 어차피 법정에서 만나자. 법정에서. 웃기지 마.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박세영 씨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어요. 5년 동안 의식불명이었던 사람이 정신감정에서 정상 판정받을 수 있을까? 뭐, 그리고 간병인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간병인이 환자를 유혹했다고 할 거야. 내가 정말 현실을 봐. 민우야, 당신은 이길 수 없어. 30분 후 그들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는데 민우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민우 씨 괜찮으세요? 수진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할 것 같아서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박세영이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간병인이 환자를 유혹했다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민우 씨, 저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우 씨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박세영 씨의 계략이 시작되었어요. 이틀 후 병원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수진 단병인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원장실에 들어가니까 원장님과 간호부장님이 계셨어요. 수진 씨, 앉으세요. 강민우 씨 가족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민원이요? 간병인이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부적절한 관계라니요. 저는 5년 동안 성실하게. 알아요. 수진 씨가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원장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환자 가족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일단 다른 환자로 배치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민우 씨를 떠날 수 없어요. 수진 씨, 5년 동안 돌봤는데 이제 와서 떠나라고요? 간호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자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가족이라고요? 5년 동안 방치하고 죽기를 바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저는 병원을 뛰쳐나왔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복도에서 동료 간병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정말 환자랑 그런 사이일까? 글쎄, 5년 동안 매일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재벌이잖아. 간병인이랑 결혼할 리가 있어?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까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 씨죠? 네, 누구세요? 강민우 씨한테서 손 떼세요. 뭐라고요? 재벌가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신분을 알고 처신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박세영 씨와 관련된 사람일 거예요. 다음 날 병원에 가니까 민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어제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배치 전환 얘기부터 동료들의 수군거림까지. 그 여자들이 정말. 민우 씨가 분노했어요. 수진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되세요? 저를 사랑한다고 한 것? 절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우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이 싸움이 너무 버겁긴 해요. 상대가 너무 강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죽음을 바란 사람과는 못 살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놓을 수도 없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세영 씨와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간병인 씨, 아직도 여기 있네요? 박세영 씨가 비아냥거렸어요. 우리 남편 포기 안 할 거예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그 남자가 웃었어요. 곧 이유가 생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조만간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민우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 씨,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7화 실현의 시간.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사흘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이수진 씨죠? 돌아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덩치가 크고 인상이 좋지 않았죠. 네. 누구세요? 경고했는데 안 들으시네요. 경고라니요? 강민우한테서 손 떼라고 했잖아요. 순간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 보낸 건지 뻔했거든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려고 했는데 다른 남자가 뒤를 막았어요. 간병인 주제에 재벌가에 끼어들려고. 신분을 모르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환자를 유혹해서 돈 뜯어내려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진짜 사랑이라고? 그들이 비웃었어요. 54살 간병인이 재벌 2세와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 저는 화가 났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심. 그 남자가 제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돈에 눈이 먼 게 진심이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일부터 병원에 나오지 마. 알겠어? 싫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민우 씨를 떠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그 남자가 제 핸드백을 뺏어서 바닥에 던졌어요. 물건들이 쏟아졌죠. 다음엔 더 아플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또 나타날까 봐서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니까 민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우 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민우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 여기 멍이 있어요. 어디요? 팔에 누가 잡은 자국 같은데? 어제 그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서 멍이 든 거였어요. 그냥 어디 부딪혔나 봐요. 부딪혔다고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우 씨가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보안팀장님. 강민우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민우 씨, 왜 갑자기? 수진 씨한테 누가 협박했어요. 조사해주세요. 보안팀장이 30분 만에 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는데 굉장히 능력 있어 보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수진 씨가 협박을 받았어요. CCTV 확인하고 조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제 일을 말씀드렸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안팀장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시간 후에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조사해 보니 부인께서 고용한 사람들 같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세영이가? 네. 그 남자들이 부인과 통화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세영 씨와 불륜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며칠 전 일이었죠.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있었고 이수진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민우 씨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병원에서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심한 방법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더 심한 방법이란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 민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정말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민우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무팀장님.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그리고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고발도 함께요. 민우 씨. 수진 씨, 이제 참을 수 없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내야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위험해지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세영 씨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로 법무팀을 불렀어? 너 때문이야. 민우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 때문에? 수진 씨를 협박한 거 다 알고 있어. 박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증거도 다 있어. CCTV, 통화 기록, 다. 그리고 내 불륜 증거도 확보했어. 박세영 씨가 비틀거렸어요. 여보, 잠깐, 오해야. 오해? 민우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오해야?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본 박세영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제 끝이야, 세영아. 민우 씨가 선언했어요.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여보, 그건 내가 외로워서. 외로웠다고?
민우 씨가 웃었어요. 나는 5년 동안 혼자였어. 의식도 없이 혼자 있었어. 그런데 너는 외로웠다고? 박세영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를 해치려고 한 건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그냥이 아니야. 협박이고 폭력이야. 민우 씨가 보안팀장을 바라봤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세영 씨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 정말 끝이야.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우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박세영 씨의 배신, 불륜, 그리고 저에 대한 협박까지. 이제 승부가 어떻게 날지 궁금해졌어요. 8화 역전의 카드. 민우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틀 후 박세영 씨가 경찰서에 소환되었어요.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요. 이수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우 씨의 법무팀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왔어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증인들까지. 박세영 씨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검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부인, 증거가 명백합니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민우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이제 안전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민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세영이의 불륜 상대 조사가 끝났어요. 그 남자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기혼자였어요. 세영이는 그것도 모르고 3년 동안 만났던 거죠. 저는 놀랐어요. 박세영 씨가 그것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그럼 박세영 씨도 속은 거네요? 그렇죠. 그 남자는 세영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독신이라고요. 세상에. 더 웃긴 건 그 남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우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어요. 유명 건설회사 부장 불륜으로 아내에게 이혼당해. 그 남자 완전히 망했어요. 직장에서도 잘렸고 아내한테 이혼당했고 그럼 박세영 씨는? 혼자가 됐죠. 그 남자도 이제 세영이를 피하고 있어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예상 외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민우 씨의 아들이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었죠. 아버지, 준호야? 어떻게 왔어? 소식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고.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분이 이수진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했어요. 민우 씨의 아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를 5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씨가 깊게 인사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뇨. 어머니도 못한 일을 해주셨는데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야, 내 어머니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준호 씨가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3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옷차림도 젊어지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 알고 있었어. 의심은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의식불명이신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를 협박했다는 건 정말 실망이에요. 준호야, 아버지, 이혼하세요. 뭐? 저와 누나도 동의해요. 어머니와는 더 이상 가족일 수 없어요. 민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가 동의한다고? 내 누나도 어제 전화했는데 똑같은 생각이에요.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민우 씨의 자녀들이 저를 받아들여 준다니.
고맙다. 준호야. 민우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 아버지, 행복하세요. 5년 동안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떠난 후에 민우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이제 정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아이들도 동의해주고 법적 문제도 해결됐고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미래만 생각하면 돼요. 민우 씨, 수진 씨, 솔직히 말해요. 저와 결혼할 생각 있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어요. 결혼이라니? 네. 이혼이 끝나면 바로 결혼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이혼도 안 끝났는데 곧 끝날 거예요. 세영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거든요. 민우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증거가 우리 쪽에 있어요. 불륜, 협박, 모든 게 다요. 그래도 수진 씨,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민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민우 씨,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하지만 아직 이혼은 시간 문제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민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54세에 찾은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민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랑. 저 같은 사람이라뇨? 민우 씨가 웃었어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니까요. 민우 씨가 제 왼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대답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정말요? 네, 결혼해요. 민우 씨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완벽하게 맞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것만 남았네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소리 지르는 소리였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박세영 씨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이혼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결혼이야. 박세영 씨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우 씨도 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카드가 우리 손에 있었거든요. 구화 새로운 시작. 박세영 씨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저는 반지를 끼고 있는 손을 재빨리 숨겼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박세영 씨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뭘 하는지 보면 모르겠어? 민우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결혼 얘기야. 이혼은 곧 끝날 거야.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동의 안 해, 절대. 박세영 씨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재산 분할도 절대 안 해줄 거야. 재산. 민우 씨가 웃었어요. 3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제한돼. 민우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를 협박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고. 박세영 씨가 당황했어요. 여보,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하다고? 민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한 걸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간병인을? 박세영 씨가 저를 째려봤어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야. 민우 씨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수진 씨는 나를 5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야. 너는 뭘 했어? 나는 당신 아내였다고. 아내? 민우 씨가 비웃었어요.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내야? 박세영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세영아.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 우리 사이라고? 박세영 씨가 더욱 화를 냈어요. 20년 넘게 부부였는데. 그 20년 동안 사랑이 있었어?
민우 씨가 반문했어요. 우리는 계약 결혼이나 다름없었잖아. 서로 무관심했고. 하지만 수진 씨와는 달라. 진짜 사랑이야.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고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이야. 박세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나한테도 기회를 줘. 앞으로 잘할게. 기회? 민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5년이 기회였어. 너는 그 기회를 다른 남자와 보냈잖아. 그때 박세영 씨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남편을 꼬셨어. 잠깐. 민우 씨가 박세영 씨를 막았어요. 수진 씨가 언제 나를 꼬셨어? 오히려 나를 살린 거지. 거짓말이야. 간병인 주제에. 또 주제 얘기야? 민우 씨의 목소리가 위험해졌어요. 그 주제라는 사람이 5년 동안 나를 지켰어. 너는 3년 동안 바람 피우고 있을 때. 박세영 씨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질 것 같아? 법정에서? 민우 씨가 웃었어요. 좋아, 법정에서 보자. 일주일 후 드디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어요. 민우 씨의 법무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세영 씨의 불륜 증거, 저에 대한 협박 증거,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재판장님, 피고는 3년간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민우 씨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의식불명인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횡령하려 했고, 심지어 사망을 기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세영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원고도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민우 씨가 직접 발언했어요. 이수진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5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분이고요. 하지만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사랑의 직업이 중요합니까? 민우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아내는 제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제가 살기를 바랐어요.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의 사유를 고려하여 100으로 판결합니다. 박세영 씨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하지만 끝났어요. 드디어 민우 씨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이제 정말 자유예요. 민우 씨. 이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박세영 씨가 뒤에서 달려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영 씨, 뭐 하는 거예요? 박세영 씨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돼. 나요? 민우 씨가 박세영 씨를 떼어냈어요. 정신 차려. 이미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절대. 박세영 씨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어요. 너만 없으면 다시. 세영 씨. 민우 씨가 저를 뒤로 밀고 박세영 씨를 막았어요. 그때 법원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박세영 씨가 붙잡혔어요. 나요, 놓으라고. 결국 박세영 씨는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흉기 소지와 협박 혐의로요. 수진 씨, 괜찮아요? 네.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민우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뻔했다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정말 끝났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우 씨도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언제 결혼식 할까요? 결혼식이요? 네, 조용하게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54살의 결혼식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수진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민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우 씨, 수진 씨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해요.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한 달 후, 저희는 정말로 결혼을 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민우 씨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었고 병원 동료들도 와주었어요. 54살과 55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보다 진실했어요. 죽음을 넘나든 사랑이었으니까요. 10화 완성된 사랑. 결혼식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진 씨, 정말 예뻐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우 씨도요. 정말 멋있어요. 54살에 입는 웨딩드레스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우 씨의 딸 지혜도 기뻐했어요. 이수진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라니.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이제 정말 우리 어머니세요. 아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에는 뜻밖의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 병원 동료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수진 씨, 축하해요. 민우 씨를 담당했던 간호사들까지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5년 동안의 사랑이 결실을 맺다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아 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결혼식 후 허니문은 제주도로 갔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을 만끽했죠. 수진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보. 처음 여보라고 부르는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민우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죽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저도요. 남편을 잃고 나서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민우 씨는 회사 일에 복귀했고 저는 수진아, 오늘도 봉사 가는 거야? 네, 오늘은 새로 입원한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다시 간병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자원봉사로요. 조심히 다녀와.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 네, 여보. 민우 씨와 결혼한 후에도 저는 간병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만 이번에는 돈을 받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죠. 이수진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새로 담당하게 된 환자분의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신 지 3개월째인데 가족들이 포기하려고 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남편도 5년 동안 의식불명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기다렸죠. 정말요? 네.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제는 제 남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그 아들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그럼 아버지도 깨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그 환자분께 말을 걸어드렸어요. 민우 씨께 했던 것처럼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드님이 오셔서 손도 잡고 가셨어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세요. 매일 오셔서 안부를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3주 후, 선생님, 그 아들이 뛰어왔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정말이었어요. 그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이수진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우 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분이 깨어나셨어요. 정말 잘했네, 여보. 민우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알아요?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야. 민우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5년 전 당신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좋아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러 커플들이 보였어요. 젊은 연인들부터 저희 같은 중년 부부까지.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20대 연인들처럼 설레잖아요. 민우 씨. 아니, 여보.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54살과 55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었어요. 여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늙어가요. 당연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도 함께 가요. 우리는 웃었어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저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저 부부 정말 보기 좋네.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에는 늦음이 없다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라고. 법적인 부부보다 혈연 관계보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5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죽음을 바란 사람은 떠나갔지만 생명을 지켜준 사람은 곁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정말 완성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54살에 찾은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뜨겁고 진실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죽음을 바라는 사람보다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사랑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연도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